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6월 13일 토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어제 금요경마, 6월 12일 금요경마, 시원하게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죠.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였죠. 종합지로 보면은 1등, 2등, 3등, 4등. 인기도 4등으로 예상이 됐던 1번마 퀸 퍼펙트를 놓고 가겠다.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유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야말로 퀸 퍼펙트가 강바람이 불면서 인기 1등으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중을 했는데 1번, 5번 주력으로 적중을 했는데 배당이 반토막, 저는 한 10배 정도 예상을 했는데 5.5배가 나왔고요. 선복도 12.5배. 그래서 적중을 했습니다만은 강바람이 불고 인기 1위로 팔려서 좀 황당했고요. 부산 이경주는 1번을 기대를 했었는데 또 강바람이 불었죠. 그런데 요거는 또 정도윤이가 정신 못 차리고 늑발을 하고 따라 붙다가 모래받고 외측 사행하면서 처지고 개판으로 타고 없었죠. 자, 그리고 제주 4경주가 제주에서 첫 번째 승부 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4경주 첫 번째 승부 경주였고 노리고 들어간 승부마는 바로 곽석의 4번마 낙천군주였습니다. 종합지 보면은 1등, 2등, 잘해야 3등, 그죠? 그런데 현장에서 또 강바람이 불고 낙천군주가 인기 1등까지 팔려버렸습니다. 인기 1등마 천둥소리 제가 불안하다 못 믿는다 열심히 설명드렸죠. 역시나 천둥소리는 그림자도 없었고요. 낙천군주를 놓고 때렸는데 낙천군주가 강바람이 불고 인기 1위까지 팔려서 6번, 7번 제대로 적중을 했는데 배당이 또 예상 배당의 반토막, 쌍식 12.3, 복식 6.7 제대로 적중을 했는데 역시 강바람이 불어서 배당이 좀 황당했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산 3경주가 또 승부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 충마는 누구였느냐? 바로 배당 복병마 7번 월드 파이터맨이었습니다. 이 혼전에서 이런 복병마가 대가리를 치고 왔죠. 쪽중을 당연히 했죠. 7번, 5번, 쌍식 27.5배, 복식 12배, 선복승 12.6배. 그런데 이것도 바람이 많이 불고 배당이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반토막, 배당이 생각보다는 작았습니다. 3쌍은 113.6배. 어찌됐든 승부경주 연타로 계속 적중을 했죠. 그리고 부산 4경주는 9번마 딜러브리킹, 그리고 8번마 스트라이크 존, 그 다음에 금화펜서, 9번, 8번, 5번 순으로 쌍식 10.8, 복식 6.6, 삼복승 5.2 단통 제대로 또 적중을 했습니다. 제주 6경주가 승부경주였죠. 제주 6경주 제가 중고배당으로 축으로 노린 마필이 6번마 양대전설이었고요. 주력으로 노린 마필이 2번마 미래명장이었습니다. 6번, 2번이 주력이었죠. 그런데 2번을 놓고 갈까도 고심을 하다가 6번을 놓고 갔는데 2번이 들어오고 6번은 기대만 못하고 의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인기 1등마 10번과 함께 오면서 복식이 25배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충마 선정이 좀 아쉬웠습니다. 부산 5경주 메인 승부였죠. 부산의 메인 승부. 바로 제가 노리고 들어간 추적관리 고배당 승부마 바로 2번마 커널 플라잉이었습니다. 자, 커널 플라잉 놓고 딱 두 방이었죠. 요 3번이나 6번 혹시나 소액이라도 받치실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커널 플라잉 놓고 두 방으로 때렸는데 보다 고배당으로 복식이 35.9배, 그걸로 3복은 온리단통, 그야말로 제대로 메인 승부 경주 대박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7경주는 제가 요 3번마 배당 복병마 중고배당까지 기대됐던 배당 복병마를 강하게 노렸던 경주인데
강바람이 불고 뭐 거의 깜빡이를 다투고 팔렸죠. 그러면서 배당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좀 배당이 좀 황당했고요. 부산 6경주는 1,3착을 했어요. 1번, 8번, 1,3착을 했는데 요 4번마 희망가람이 강금마였고요. 고부중이었지만 체중이 12kg가 빠지고 상태가 괜찮아서 구배당으로 볼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걸 놓치고 1,3착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8경주는 고배당으로 6번마, 7번마 1품가속을 잘 노렸는데 1품가속이 우승을 했죠. 그런데 충마를 또 1번마 찬성을 믿고 가는 바람에 틀렸습니다. 6번을 믿고 가든가 7 놓고 가든가 했으면 되는데 1번을 너무 믿었죠.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부산 7경주는 축으로 가져간 7번이 3위에 그쳐가지고 3복승만 단통 적중을 했고요. 자, 마지막 부산 8경주 대박 적중을 했죠. 3번마 골드 포켓과 7번마 모멘텀 기본 주력 공략을 하고요. 종합제 백판이었지만 노리고 간 고배당마 올더 베스트 6놓고 2방 때려가지고 복식이 46.2배, 쌍식은 50.3배, 3복승 단통 주력 56.3배 고배당 대박으로 적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토요 경마는 충분히 승부 경주도 다 적중을 했고 메인 승부도 제대로 적중을 했고 대박 적중을 했고 또 마지막 고배당까지 대박으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또 토요 경마 서울과 제주 치열하게 또 펼쳐지죠. 오늘도 밤새 열심히 준비 잘했고 좋은 결과 기대하고 출정합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1경주입니다. 10마질 만에 1000m 단거리 루키 경주죠. 자, 1번마 인기 1위까지 예상이 됐던 1번마 고스트 소닉이라는 마필은 출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걸작 루비 2번마 걸작 루비가 강하게 인기 1위로 팔리면서 후착 혼전으로 팔릴 것인데 이번 경주 가장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마필은 바로 3번마 골든 벤투스입니다. 자, 이 골든 벤투스와 요 걸작 루비, 고스트 소닉 3마리가 주행 검사를 같이 뛰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스트 소닉은 11번 게이트에서 주춤 발주하고 스피드로 외곽 선입으로 가는 대로 양호하게 통과하면서 2위로 통과를 했고요. 요 걸작 루비는 7번 게이트였는데 주춤 발주하고 후미에서 뚫고 추입하는 걸음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든 벤투스는 어떻게 뛰었냐? 12번 게이트에서 우인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항상 이 끝번을 받고 나온 마필들이 그런 짓을 잘하죠. 발주기가 이렇게 했으면은 끝번 받고 나온 마필들이 발주를 외곽으로 삐집니다. 그죠? 삐졌다 오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골든 벤투스가 주행검사 시에 12번 게이트였죠.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졌다 오는데 그것도 아주 크게 삐졌다 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손해와 거리 손해가 엄청나죠. 그러면서 1번마 고스트 소닉은 11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입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외곽으로 크게 삐졌다 오고도 이 12번마 골든 벤투스는 중위권 외곽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중위 외곽을 시정 5링열 외곽을 아주 크게 돕니다. 그러고도 외곽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데 추입한 탄력과 걸음이 요 2번마 걸작 루비의 탄력과 걸음에 뒤지지 않는 충분히 좋은 걸음과 탄력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게이트가 3번으로 실전에서 내려와 있는데 우인철이가 타고 있죠. 이번에는 외측 사행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래서 정상 발주에서 정상적으로 똑바로 뛰면은 선행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에요. 한마디로 능력이 좋다. 능력이 우승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3번마 골든 벤투스입니다. 자, 걸작 루비는 지난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그렇게 뛰었는데 두 번째 주행검사에서도 9번 게이트에서 주춤 발주하고 후미에서 서서히 중위권으로 올라와서 탄력 좋은 걸음으로 1위로 통과를 했는데 변수는 늦발 관건, 늦발.
늑발이 문제고 전개, 추입 전개가 관건이죠. 실로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번마 골든 벤투스를 더 세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3번, 2번이 주력이죠.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주행검사로는 믿음이 안 갑니다. 미흡한 모습인데 현장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기입니다. 자, 외곽의 8번마 블랙타이거와 박성광의 6번마 은폐명주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이강인데요. 은폐명주는 3월 2일 불량주로 빠른 주로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서 1분 14초 2로 2차를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휘황하고 나오고 있고요. 또 블랙타이거는 직전 경주 주행검사 포화주로 해서 선행으로 잡고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포화주로 불량주로 당연히 주로가 빨랐죠.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6탄 시대가 인기 3위로 팔리는데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 기대하고 가져갈 마필은 바로 1번마 6탄 시대입니다. 자, 6탄 시대 직전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이성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10번으로 분리해서 중간 선입에서 시종 1관 4열 3열 3, 4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를 하고 인기 1위로 팔리고는 근선차로 6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직전 5월 31주로 5월 29, 30주로는 제주경마장 무거운 주로라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그 주로에서 그런 전개를 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의 기수도 문현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직전 복귀상 1번마 6탄 시대가 이번 경기에 충분히 불량주로 포화주로 해서 뛰었던 상대마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마필이 바로 1번마 6탄 시대가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2번마 성공펀치가 휘황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양호한 걸음으로써 일격 가능성 살펴야 되고요. 마패창이 전혀 인기가 없는데 마패창도 잘 뛰었던 능력이면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전 성공, 4번마 도전 성공도 인기가 없는데 휘황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 역시 재검 때 걸으면 괜찮습니다. 때문에 구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은폐명주와 블랙타이거가 빠른 주로에서 뛰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부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 성공펀치, 마패창, 도전성공 이런 마필들이 3척만 와줘도 배당은 좋겠죠. 그래서 복식은 1 놓고 6번이나 8번으로 가더라도 3복은 1, 6 놓고 이런 배당마들 3복으로 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3복승 도배당으로 노릴 수가 있습니다. 10번만 한판승은 게이트도 10번으로 분리하고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한마디로 혼전입니다. 강한 인기마 11번마 인스파이어가 인기 1등이고요. 10번마 크리솔포시가 인기 2등인데 한마디로 두 마리 모두 절대 못 믿죠. 인스파이어 직전에 1분 24초 2, 크리솔포시도 직전에 1200, 1300 통과는 1분 24초 1. 한마디로 정상주로 주로빠르기 6에서 1분 24초대 초반을 뛰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아직은 발전 여지가 있는 신예들의 경기로서 기본적으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번 경주 가장 능력을 기대하고 노릴 마필은 바로 7번마 휘황마 라이언 비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라이언 비트는 데뷔전에서 꼴등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는 휘황을 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마 체중이 27kg가 대폭 제대로 빠져나와가지고 중후에서 4열 외곽을 돌고 추입을 하는데 추입하는 탄력과 걸음이 대단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이전째인 이번 경기에 코지가 기승을 하고 나서 리카드 예디마방이 특히 또 휘황하고 마필을 잘 만들어서 입상을 잘 시키죠. 그래서 이 라이언 비트가 이번 경기에 이런 약한 편승에서는 재검 때 모습상 믿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7번마 라이언 비트를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문제는 주력이죠. 문제는 외곽에 이런 마필들이 믿음이 안 가고 하기 때문에 주력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보다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제주 프린스입니다. 프린세스.
자, 이 제주 프린세스는 직전엔 부진했습니다. 8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외곽 선입 경합하고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전전 경기도 1분 24초 2를 뛰면서 이번 경기 인기마들과 대등한 기록을 보였었고요. 그 이전 경기에 1400에서 부족했지만 당시에 1300 통과는 1분 22초대에 뛰었던 마필이 바로 제주 프린세스입니다. 또 당시의 순발력이라면 이번 경기에 선행 선입도 가능하죠. 때문에 제주 프린세스가 3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 선입으로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2번만 역전의 히트도 보여진 4번의 능력에서 미흡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번 경주 통할 수 있는 걸음은 보였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가운데 서승훈 기승에서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역전의 히트입니다. 여기에 8번 마 비바참도 제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요. 휘영마로 제검받고 나오죠. 장기 휘영마입니다. 그런데 이 비바참도 제검 시에 체중이 부른 가운데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때문에 비바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이경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피렌체 골드, 대동령마, PNS미 이런 비인기마들도 상태가 좋다면은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뛰었던 능력이라면은. 그래서 모두 상태를 잘 살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7번마 라이언 비트를 축으로 노리면서 일단은 3번, 2번, 8번 이런 순으로 보다 기대치를 갖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10번마 전승스타가 강하게 인기 1등이고요. 다음으로 1번마 사계절, 그 다음에 9번마 최고 권력 순으로 인기를 모으죠. 일단은 10번마 전승스타는 직전에 무거운 주로에서도 좋은 기록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불리하고 부중이 58.5로 들었지만은 믿어줍니다. 유력하게 봐줍니다. 자, 그런데 1번마 사계절이 강하게 깜빡이로 팔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계절은 한마디로 못 믿습니다. 직전 5월 23일 주로 제가 말씀드렸죠. 빠른 주로였다. 감량 이점까지 좋고 1번 게이트 이점이 있어서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겠지만 주로 빠르기 능력상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전전경주 3월 2일도 불량주로 빠른 주로에서 미흡했던 것이죠. 때문에 절대로 사계절은 저는 믿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고 권력은 직전에 5월 30일 주로해서 시종 3열 외곽으로 경합 선입을 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최고 권력이 당연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배당이 온다면 10번 9번 한 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도전마 중에는 한라공주가 직전의 실력의 감량 이점으로 도전마 중에는 좀 낮고요. 전승소녀 일격 가능성 정도. 기타 마필 중에는 아마도 인기 꼴찌가 예상이 되는데요. 정명일의 6번마 홍이여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최근에 워낙에 꼴등을 연속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아마도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홍이여걸이 또 잘 뛰었던 기록이라면은 기록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최고 기록 빠른 주로에서 1분 23초 3으로 출전마 중에 거의 최고 기록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량주로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전력이 있어서 일격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워낙 부진해서 인기 꼴찌로 팔릴 것인데 정명일 기수가 조결을 그야말로 강강강조결로 빡빡 깔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살필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제주 이경주는 10번마 전승스타를 축으로 일단은 9번마 최고 권력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용비교가 인기 1위를 아마도 인기 1위로 팔릴 거고요. 라온 블레이드가 강하게 2마리가 깜빡이로 강하게 팔리는데요. 자, 일단은 라온 블레이드는 직전에 1분 28초 8 9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직전이 최선입니다. 그죠? 그 정도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우인철 타고 그 정도 뛸 것이고 용비교는 기록이 좋죠. 1분 27초 7 거의 1초 이상 좋은 기록인데 전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모두 다습주로 주로가 좀 빨랐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3세 한 마리 가운데 부중도 좀 늘었고 이번에도 7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리겠지만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마리 모두 장담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번 경주는 가만히 보면은 요 용비교 선행을 노릴 것이고 라운블레이드도 순발력으로 앞선에 붙을 것이고 승리바로즈가 있고요. 또 외곽에 리플렉트도 있고 또 9번마 터보차지도 선행력이 있는 마필이고 해서 은근히 선두권이 접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추입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3번마 학산소도 추입으로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번 경주 보다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추입마는 바로 서승훈의 5번마 홀리카이저입니다. 승리바로즈나 리플렉트 등은 선입으로 붙어야 되죠. 앞선에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인기마들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홀리카이저는 직전 경주시에 요 학산소드와 같이 뛰었는데 홀리카이저가 2번이었고요. 학산소드가 3번이었죠. 그래서 중위권 내측에서 두 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여기가 펜스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던 6번마가 선입에서 가다가 점차 마필이 제어를 하면서 그런지 점차 처집니다. 그래가지고 6번을 막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2번을 막습니다. 2번을 막아요. 그리고 3번은 그냥 앞에 열려있으니까 그냥 가고 6번의 진로가 막혀서 요 2번마 홀리카이저가 중으로 쳐집니다. 이렇게. 그죠? 막혀가지고 거리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는 다시 직선에서 뚫고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홀리카이저를 학산소드를 이기고 3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요 홀리카이저입니다. 즉 직전 경주시에 진로가 안 막혔더라면 우승까지도 가능했을 마필이 바로 홀리카이저입니다. 자, 직전에 서승훈 기수가 타고 그런 전개로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 서승훈이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면서 직전에 아쉬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번에는 훨씬 더 잘 타겠죠. 때문에 5번마 홀리카이저가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아무도 못 보는 고배당마 한 마리 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3경주는 1순위로 홀리카이저 노리고 2순위로 아무도 못 보는 고배당마, 종합집배판 고배당마를 노리면서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문현진의 7번마 신천황후가 강축으로 팔리는 가운데 그 다음에 천년수가 강하게 두 마리가 깜빠이로 팔리고 다음으로 천상의 별이 인기 3위로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제 판단으로는 부중이 58.5로 늘어난 신천황후가 강축으로 팔리지만은 믿을 수 없다. 왜? 직전에 빠른 주로 해서 기록이 좋았던 겁니다. 그죠? 직전에 빠른 주로 해서 기록이 좋았던 것이고 부중까지 대폭 늘었고 전전 경주 부진했던 마필이고 기복도 심했던 마필이고 믿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저는 약하게 봅니다. 방어나 고려합니다. 자, 한편 천년수는 직전에 제가 축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죠. 기대대로 선행으로 우승을 해준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수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부중이 5kg가 대폭 늘었습니다.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지만 또다시 선행까지 쏘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중이 58로 대폭 늘었고 경주거리가 1110m로 늘었는데 정경주시에 뛰는 걸 보면은 종반의 마지막 끝걸음은 좀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승을 했지만은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부중이 고부중으로 늘었고 경주거리도 1110m로 늘어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믿음이 안 간다. 장담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천상의 별은 휘황하고 나오는데 재검 때 탄력걸음이 좋아요. 때문에 천상의 별 선정 가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푸른 날이 있는데요. 푸른 날이 직전에 요 천년수와 같이 뛰었던 겁니다. 천년수와 같이 뛰었는데 직전에도 60km 고부중을 날고 뛰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쿠미에서 있다가 외곽 돌고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6착을 했는데요. 천년수와 착차가 한 3마신, 4마신, 거의 뭐 한 4마신 반
그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천년수는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푸른 날은 탄력걸음이 충분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직전의 복귀상 이 부중까지 천년수가 5km가 대폭 늘었다면은 충분히 푸른 날이 추입으로 늘어난 거리에서 이번에는 천년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푸른 날이 이번 경주 중고배당으로 성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변수는 기수가 김다영으로 바뀐 것이 이게 하나 변수죠. 자, 그런 가운데 보다 고배당으로 노리고 있는 승부마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 3경주가 보다 기대하는 중고배당 승부마 놓고 때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강력하게 인기 1위를 다툴 마필 7번마 문학배, 그 다음에 8번마 플라잉 아너, 그 다음에 3번마 프리메로 3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3강으로 팔리고 나머지 마필들 혼전성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문학벨 직전에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이 프리메로를 이겼죠. 그러나 이번 경주는 추입으로 또 이긴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이번에는 프리메로가 선행 가서 또 얘를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자, 한편 플라잉 아너는 뭐죠? 플라잉 아너는 4전을 뛰면서 모두 1200밖에 안 뛴 마필입니다. 그죠? 1200에서 특별하게 뭐 월등하게 좋은 능력을 보였던 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경주거리 1700 거리 첫 도전 1200밖에 안 뛴 플라잉 아너 절대로 믿을 수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가 철저 분석상 중고배당을 노리고 때리는 오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일찌감치 서울 4경주에서 메인 승부로 제대로 적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파벽비거가 올머리 초강초로 잡혀 있는데 축으로 밀어주겠습니다. 취임마로서 또 강수환이가 또 안 갈까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어지간하면 올 겁니다. 파벽비거 축으로 밀어줍니다. 자, 요 6탄 질주가 직전 경주 시에 9번 게이트에서 시종 3열 외곽으로 경합 선임을 돌고 그러고도 선전하면서 파벽비거를 이기고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4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부중이 58 고부중으로 늘어났고 이전에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음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광해 신천이 1번 게이트 뒷점으로 재검받고 나와가지고 박성광 타고 재검 시에 충분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고요.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이런 마필들이 아니라면 외곽에서는 날려버려가 도전마로서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외곽의 탑라인기도 일격 가능성이 있죠. 자, 어쨌거나 3번마 파벽비거를 축으로 밀어주면서 1번, 4번, 7번, 10번까지 살피고 주력을 잘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 1등마 1번마 재즈 퍼플을 믿어주는 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재즈 퍼플 전정 경주도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요. 시즌에도 도주성 경합 선행을 하고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기록도 아주 좋고요. 이번에 부중이 58로 늘어나서 문제입니다만은 게이트도 1번이고 워낙에 여유있게 이겼던 만큼 능력축으로 믿어줍니다. 58의 부중이 조금 부담은 되죠. 57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부담은 되지만 아마도 이겨낼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문제는 누구랑 같이 오느냐가 관건인데 로열베스트가 전정 경주시에 재즈 퍼플과 뛰면서 선입권에서 끈기를 보이면서 4착을 했었고 직전에는 외곽 선두 경합하고 선행을 못 가고도 우승까지 했는데요. 상승자로서 이번에 승군전이지만은 감량이점도 있고 게이트도 3번으로 유리해서 1번 선행 가면은 곱게 따라가서 선입으로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로열베스트가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아모스 골드가 상당히 강하게 인기가 좋고 깜빡이까지 예상이 되는데 직전 경주시에 데뷔전에서 1분 15초로 3착을 했는데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이번 경주 이렇게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좀 더 이전째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잘해야 도전마 정도입니다. 자, 한편 외곽에 파리의 불꽃이 문제인데요. 직전 경주 인기 1등으로 팔리고 부진했죠. 여기다가 부중도 58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전전 경주 선전했던 능력이라면은 이번 경주 능력으로 유력하게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파리의 불꽃이죠.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제 능력이면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재즈 퍼플을 능력적으로 믿어주는 가운데 3번이냐 7번이냐로 일단 보고 있고요. 혹시 본다면은 아모스 골드, 또 혹시 일격이라면은 감량 이점이 있는 블루레인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를 놓고 상태 잘 살피고 주력을 잡아내면 되겠죠.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4등급 1110m 경주가 되겠는데요. 강철빛이 강하게 인기 1등이고 제이킹이 깜빡이로 팔리고 다음으로 슈퍼노바, 모나파크 등등이 팔리는 호차 혼전성 경주인데 강철빛이 게이트가 7번으로 분리하고 또 승군전이기도 하고 최근에 주로가 빨랐던 주로이기도 합니다만은 워낙에 좋은 기록으로 잘 뛰었습니다. 때문에 감량의 점도 있고 해서 강철빛 이번 경주도 선정 기대할 만합니다. 자, 여기에 1번마 제이킹도 직전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도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직전 실력상 이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법 상당히 현장에서는 혼전으로 팔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혼전 속에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도전마로는 외곽의 슈퍼노바, 모나파크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이들 마필들은 별로 믿음이 안 가고요. 오히려 직전에 제이킹에게 3마신을 줬던 2번마 제주보이가 인기가 별로 없는데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3마신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2번입니다. 그래서 요 제주보이가 잘하면은 요 제이킹을 이기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병으로는 제주보이를 필히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흥신공도 직전에 제주보이와 목목차로 간발의 차로 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현진 기승하고 역시 일격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7번마 강철빛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가운데 1번, 2번, 3번 순으로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1등마 라온 니진스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부중이 4kg가 늘었습니다만은 9주 만에 출전한 출주 공백도 있죠. 그런데 능력상 아무래도 보여진 능력상 가장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제로 기수가 요 금화 포머스트도 계속해서 기승을 해왔던 마필이고 직전에도 입상을 시켰던 마필인데 요 금화 포머스트를 안 타고 라온니스키를 타고 있죠. 자, 그래서 조제로를 선전을 기대하고 라온니스키를 축으로 봐줍니다. 자, 이게 파드 슈발이 직전 경주 CC용 타고 4위에 그쳤는데 인기 1등 팔리고 4위에 그쳤죠. 그런데 직전에 요동하다가 늑발하고 무리한 전개하고 부족했던 겁니다. 자, 이번엔 다시 전전 경주쇼에 그 이전에 탔던 이동화가 타고 있는데요. 능력상 파드 슈발이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금화 포머스는 기수가 유승환으로 바뀌었고요. 거리도 늘었고 1800에서 부진을 보였던 마필로서 믿음이 안 가고요. 안쪽에서는 1번마 벌교 DY가 인기가 덜한데 직전 경주 시에 인기마로 팔리고 10번으로 7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제어하고 중위권에서 끌리기도 하고 중으로 쳐졌다가 추입하는 주법과 탄력은 충분히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복귀상 주폭과 탄력이 좋았던 1번마 벌교 DY가 1번 게이트점으로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학산 카이로도 직전에 부진했습니다만 인기 1등 팔리고 무기력하게 죽었고 좀 아주 기수의 변명은 컨디션이 저조했다 이런 얘기인데 전전 경주시에 CC용 타고 선전했던 전력이라면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산 카이로도 선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 6경주는 6번마 라온 니진스키를 축으로 7번 파드슈발, 그 다음에 1번 벌교 DY, 2번 학산 카이로 이런 순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다 배당이라면은 8번마 블랙 사탕이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휴양하고 재검받고 나오죠. 그런데 재검 시에 충분히 외곽을 크게 돌고 취입한 탄력이 좋은 그림으로써 예전에 잘 질 때는 연속 입상을 해왔던 마필이죠. 때문에 블랙 사탕도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라온 니진스키를 믿어주는 가운데 1번, 2번, 7번, 8번까지 잘 살펴가지고 판정 보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이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명품하늘 6번마가 올머리 강추로 팔리죠. 그런데 명품아들이 10번을 뛰어서 9번을 들어온 마필이죠. 그런데 이번엔 좀 불안합니다. 왜? 부중이 3km가 일단 늘어있죠. 그리고 직전에 빠른 주로에서 1분 31초대로 기록이 좋은데 주로가 빨랐던 것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중상 이번 경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상대들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명품안을 조금 불안합니다. 자, 오히려 범나비가 부중이 59.5로 늘었지만은 연승을 거두고 있고 이번에 1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전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광명성어도 감량점이 좋아가지고 인기를 많이 모으는데 역시 직전에 주로가 빨랐던 것이기 때문에 광명성어도 믿음이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어정적기가 직전의 실력이라면 또 해볼 만하죠. 또 블랙강자 일격 가능성, 영웅킨도 일격 가능성.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강축마가 인기마가 빠질 수도 있는 경주. 자, 일단은 범나비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어정적기를 2순위로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저번에 6번마 샤이닝 로드가 인기 1등, 그 다음에 윙캐쳐, 그 다음에 스터닝 플래터, 벌견악성, 메가스텝 순으로 인기를 모으는 경주인데요. 한마디로 이번 경주 매우 조심을 해야 되고 인기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샤이닝 로드가 인기 1등인데요. 직전에 기록 보세요. 2분 01초. 이게 기록이 아니죠. 1800m 2분 01초는 똥 기록이죠. 한마디로 경마가 기록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직전의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죠? 같이 뛰었던 마필 스터닝 플래터 마찬가지죠. 그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윙캐쳐가 났습니다. 윙캐쳐는 직전에 주로 빠르기 6에서 6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두 경합하고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 그 실력이면은 윙캐쳐가 좀 더 낫습니다. 벌견악성은 뭐죠? 거리도 첫 도전. 믿을 수가 없는 마필이죠. 빡빡 지우면 되고요. 메가스텝은 그래도 전전경주 선전 우승을 했었고 직전에는 기림 늑바라고 꼴찌에서 부족했던 것이고요. 정상 발주하면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샤이닝 골드는 저는 도전마 정도로 보고 있고 스터닝 플래터는 일격 가능성이라 보는 마필이고 벌견악성은 거리 첫 도전 지우는 마필이고 인캐쳐를 가장 유력하게 인기마 중에 보고 메가 스텝을 도전마 정도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마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를 노리고 승부로 때리는 경주입니다. 종합집 백판 고배당마가 최근에 부진해서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잘 뛰었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고배당 축으로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선봉대가 인기 1등인 가운데 자유날개가 깜빡이가 예상이 되고 다음으로 하여가 등이 인기를 모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전마필이 대혼전으로 팔릴 1등급 마필들의 1200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선봉대를 믿을 수 있느냐? 직전에 대상 경기에서 부진했고요. 이번에는 일반 경주라서 고배당을 받고 나왔고 인기를 강하게 모으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못 믿겠다.
또 자유날개도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주로가 또 이렇게 조금 빨랐던 주로이고요. 기록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날개도 믿음이 안 간다. 저도 두 마리 모두 못 믿겠습니다. 자, 가장 낫다라고 보는 마필은 바로 4번마 하여가입니다. 자, 이 하여가 직전 경주 10번으로 분리한 가운데 1300m 10번 최외곽으로 분리해가지고 부진했습니다. 왜 분리했죠? 왜 부진했죠? 10번 게이트에서 시정 외곽을 아주 크게 돌면서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감야 이점이 아주 좋고요. 게이트가 4번입니다. 때문에 충분히 능력으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하여가입니다. 자, 여기에 황해군이 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재검 시의 외곽 선두경합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좋은 기록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감야 이점도 좋죠. 때문에 황해군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자, 이게 광화의 조이가 있는데 직전에 이 광화의 조이를 현장에서 제가 상태 좋아가지고 고배당 추로 놓고 때렸죠. 그래서 대박으로 적중을 했는데요. 당시에 세금도 한때는 97.3배, 복승식이 97.3배였죠. 이 광화의 조이가 직전에 상태 좋아가지고 나이너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리고 들어가서 대박으로 적중을 했는데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시종 외곽으로 선행 경합을 벌이고도 선전하면서 1610m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부중이 61.5 고부중으로 늘어나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거리가 1200으로 줄었습니다. 직전에 1610m에서 우승했던 것이고, 그래서 광화의 조이가 이번에도 나이나가 타고 고부중이라서 문제입니다만은 대신에 거리가 줄어들었고 또 마필이 한번 그렇게 좋아지면 한 두세 경주는 갑니다. 그래서 직전에 선전했던 광화의 조이가 또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주 7경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 하여가를 1순위, 그 다음에 황해군과 광화의 조이를 2순위로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가 되겠는데요. 역시 상당히 인기 많은 이지만 혼전으로 팔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봐주는 마필은 8번마 글로벌 챔프입니다. 일단 감야 이점이 있고요. 승군전입니다만은 직전에 또 3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8번으로 분리해서 문제죠. 그러나 직전에 워낙에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요. 그 실력이면은 연투를 기대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챔프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자, 문제는 동반자가 되겠는데 서클레이가 9번마가 인기가 좋은데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죠. 부중도 늘었고 휴양에 9번으로 분리. 장담 못하죠. 자, 한편 럭키 프랭크는 직전에 주로가 빨랐던 데서 2차를 했던 마필이고 부중 늘고 믿음은 안 간다. 도전마 정도. 마이티 코드는 승군전이고 직전에 무거운 줄에서 선전 우승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마이야기 승에서 선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챔프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팔리는 마필 중에는 마이티 코드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있죠. 중고배당으로 우선 1번마 콜긴입니다. 최근에 연속 착수를 맴돌면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를 1600m 1번 게이트 최고의 게이트죠. 를 받았고 조교를 상당히 강조교로 조교를 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공으로 이번에는 이전보다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고배당 추적 관리마 5번마 거미블루가 있죠. 전정경주 메인 승부 고배당 승부 축으로 노리고 들어갔는데 선전을 했던 거미블루인데 직전에는 유승환타고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선전하면서 5착을 했고요. 그 실력이면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미블루의 고배당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글로벌 챔프를 놓고 팔리는 마필 중에 온다면 마이티 코드를 좀 더 유력하게 보고 럭키 프랭크나 서클레이 등은 살펴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는데 고배당이 온다면 콜긴이나 거미블루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최종 결정은 역시 현장을 보고 해야 되겠죠.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도 일단은 강한 인기마가 3마리가 있는데요. 경주거리 1300이고요. 3번마 위즈스타, 그 다음에 5번마 성실대로, 9번마 싹 다 나은 3마리가 인기만데 3마리 중에는 저는 성실대로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예, 감량이점이 있고요. 최근에 연속 3착인데 그 실력이면은 전개상으로도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즈스타는 11주 만에 출전한 출주 공백이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싹 다 나은은 게이트가 9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성실대로가 낫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노리고 가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바로 2번마 참 좋은 일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 참 좋은 일주는 장기 양마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작년 8월 달에 뛰고 10개월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체중이 19kg가 불어나왔는데 19kg가 불어나와 가지고서도 중간 선입에서 서서히 외곽을 돌면서 선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직선주로 시정일관 잡고 오면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 걸음이라면은 이번에 2번 게이트에서 이번 경주 상대들이 인기마들이 결코 세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참 좋은 질주가 충분히 능력으로 휴양 이전에 잘 됐던 능력으로도 되는 말이고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2번마 참 좋은 질주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기가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는 아카펠이나 안양기쁨도 일격 가능성이 있어도 살필 마필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서울 구경주는 참 좋은 질주를 노리고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1등급, 오랜만에 보는 1등급 12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4번마 파이널 K가 깨끗하게 올머리 초강추로 팔리는데 이 파이널 K 저도 유력하게 봅니다. 전전 경주 후미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이번 경주 상대들을 이기고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그런데 직전에는 마주협회 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가지고 게이트가 1200m인 가운데 13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발주가 빠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빙을 합니다. 그래서 무빙을 해서 13번에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외곽 경합 선입을 돌고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지만은 그러고도 끈기를 보이면서 근소한차로 6차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파이널 K가 직전에 13번 K에 대해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도 잘 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4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요. 감량점까지 좋고 이번 경주 배팅의 축으로 능력 축으로 믿어주는 마필이 4번마 파이널 K입니다. 자, 문제는 4번마 파이널 K를 믿어도 동반자가 문제죠. 자, 일단 대상 경주에서 직전에 파이널 K를 이겼던 실버레인이 있는데 중위권에서 유리한 전개하고 끈기로 선전을 했죠. 이번에도 감량이점이 좋기 때문에 전개 잘 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력도 부족하고 믿음이 가는 마필이 못되고 기복도 있는 마필이죠. 자, 그런데 9번마 나이스포스. 나이스포스가 우인철 기승하고 감량이점이 좋은데 요거는 승군전입니다. 그죠? 승군전이라서 문제고 게이트가 9번이라서 문제인데 안쪽에 선행 상대마 2번마 거센 반격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못 가게 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직전에 워낙에 잘 뛰었고 이번에 감량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도 선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직전에 1400이었고 이번에는 1200이기 때문에 선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마필이 9번마 나이스포스입니다. 자, 여기에 5번마 용암세상이 조제로가 타고 있는데요. 직전에 4착을 했고요. 직전에 1400에서 상당히 잘 뛴 겁니다. 그죠? 지구라트에 이어서 4착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 경주 직전 여세로 선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배당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1번마 신의 이름이 당구장 한 개 잡혀 있는데 전전 경주시에 이 파이널 K가 우승할 때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끈기로 선전하면서 4차를 했던 마필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감량이점이 있고 김초로 타고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다. 또 2번마 거센 반격도 KT점으로 선행을 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선행 버티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관리마 6번마 어서마를 해도 상태가 입상 시에 최상의 상태로 나와준다면 고배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데 4번마 파이널 K를 믿어주고 꼬랑지는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사놓고 용암세상과 나이스포츠가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승부경주나 관심경주만 들으시면 되겠죠. 060-708-9991 0번 누르시고 현장 예상 들으시면 되겠고요. 마감 10분 전에 들으시면 됩니다. 발매 마감 10분 전에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승부경주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의 승부경주는요, 우선 제주 승부는 3경주와 7경주 두 개입니다. 3경주와 7경주 두 개 경주가 되겠고요. 서울은 3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서울은 3, 4, 7, 9 4개 경주가 되겠고, 자, 오늘의 메인 승부 경주는 서울 4경주다. 그죠? 이상 승부 경주 말씀을 드렸고, 현장 예상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010-2263-8263 2263-8263 전화나 문자로 시청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또 행운이 함께해서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더욱 집중하고 잘 살펴서 대승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